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과학 이슈를 정리해보는 사이언스 핫 이슈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과학 소식들이 있었는지 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이언스 핫 이슈, 먼저 5위입니다. 최초의 여성 성기능 촉진제 에디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한 제약회사가 개발한 에디는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나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세 번째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에디는 임상시험에서 만족스러운 성관계의 빈도가 월 1회 추가되는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울렁거림이나 졸림, 현기증 등 부작용도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FDA는 의사가 에디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숙지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온라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에디는 오는 10월 17일부터 미국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사이언스 핫 이슈 이어서 4위입니다. 지하철에서도 길을 걸을 때도 24시간 항상 손에 쥐고 있는 것, 스마트폰이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화장실 변기보다 세균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인치당 평균 세균 수를 비교한 결과 가정집 화장실 변기에는 300마리 정도의 세균이 나왔는데 스마트폰에서 그보다 10배가 많은 3,000마리 정도가 검출된 건데요. 전문가들은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선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기본이고 화장실을 갈 때는 스마트폰을 두고 가고 또 스마트폰 표면을 늘 청결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이언스 핫 이슈 3위입니다. 하루 종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배터리도 빨리 닳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일반 휴대전화 배터리보다 짧은 시간에 충전되고 서너 배 오래가는 배터리가 개발됐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팀이 6분 만에 완전히 충전되고 3일 동안 쓸 수 있는 고성능 배터리 개발에 성공한 건데요. 연구팀은 리튬이온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를 더욱 잘 보관할 수 있는 알루미늄 입자를 넣어 성능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알루미늄은 비용이 저렴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어 상용화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언스 핫 이슈 이어서 2위입니다.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적응하기 쉽지 않은 요즘이죠. 바로 집중력과 의욕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휴가 후유증 때문입니다. 휴가 후유증은 휴가 동안 불규칙한 생활과 음주 등으로 수면 주기가 변하고 이로 인해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발생합니다. 게다가 휴가지에서 병을 얻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유행성 각결막염입니다. 각결막염은 물놀이를 하다가 물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눈에 들어가거나 수건이나 세면도구 등을 같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나는데요. 전문가들은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씻고 눈을 만지거나 비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사이언스 핫 이슈 1위입니다. 지난 12일이었죠. 중국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텐진항해 물류센터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창고에는 시아나나트륨과 질산칼륨 등 40여 종, 총 3,000통의 화학물질이 적재돼 있었는데요. 특히 유출된 물질 가운데 시아나나트륨은 살충제나 금속을 도금할 때 쓰이는 맹독성 물질인데 물에 녹으면 시아나수소가 만들어집니다. 시아나수소는 나치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 학살을 위해 악용했을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폭발 사고로 유해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텐진 지역의 유해 물질이 바람이나 서해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바람이 한반도로 불고 있지 않고 만약 영향을 미치더라도 독성의 농도가 약해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핫 이슈였습니다.